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지난 연휴 전에 좀 영상을 찍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고, 또 굉장히 6개월 뭐 1년 정도로 땡겨와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급자들의 공급 물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뭐 액션이 나오는 부분을 생각해보자,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겼던 영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 그 9월 말일부터 지금 10월까지 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많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또 준 거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4시 4일 밤쯤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영향도 있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국과 대만을 매수하라는 의견을 냈어요. 뭐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좀 접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겨울 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역할을 조금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그런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또 환율도 어느 정도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장을 살려면 결국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고, 반도체를 산다는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산다는 거고, 그리고 환율이 꺾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주면은 초과 수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환율이 현재 상황에서는 원화를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일단 그 많이 산 원화로 삼성전자를 사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나중에 요 조그만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매수를 하기 위한 환전 수요로 인해서 환율이 다운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하여튼 요 환율의 부분과 추후에 이제 달러로 해서 빠져나갈 때 환율에 대한 부분과 추가적으로 요게 상승에 대한 부분, 물론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거꾸로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달러가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인이 외국인들이 달러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손실이 어마어마했던, 좀 더 한 10% 정도, 20%는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다시 반대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너무 딴 쪽으로 많이 센 것 같은데, 이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두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하면서 시장과 환율이 오르면서 빠진 부분들이 결국 이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구간 9월에. 그리고 또 기존의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안 좋게 전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그 다음에 키움증권까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식으로 전망치를 낮췄던 그런 부분인데, 하나증권 같은 경우 매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 영업이익을 낮췄어요. 그리고서 지금 현재 뭐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5조까지도 전망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평균 같은 경우 8천억이 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것보다 내일 잠정치가 좀 잘 나와준다면 시가가 일단은 떠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다만 오늘 막판에 이렇게 밀어버린 흐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삼성전자 특유의 주가 흐름이 있어요. 특유의 주가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잠정 실적 발표하면 이제 장 전에 발표하거든요. 삼성전자는 항상. 그리고 거의 같은 날 발표하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장 중에 좀 발표를 하는 성향이 있고 한데, 이 삼성전자가 이 발표를 하면 한 8시쯤에 발표를 해요. 8시 넘어서 한 8시 반쯤 넘어서 발표를 하는데, 항상 시가가 뜨거나 아니면은 시가가 뜨지 않더라도 음봉이 출현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적이 잘 나와도 음봉이 나오고,
실적이 뭐 생각보다 부진하면 부진한 대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부진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만 전망치 대비해서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일도 또 음봉 나오는 거 아닐지, 아니면 미리 음봉 나올 거 생각하면서 미리 밀어버린 거 아닌지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 하나하나 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공시에 대한 내역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거 다 한 번씩 볼 겁니다. 18년도부터 보면 1월 9일날 나왔죠. 잠정 실적이 1월 9일날 나왔는데, 봅시다. 한 18년도부터의 흐름을 좀 봅시다. 뭐 앞에도 보면 더 좋겠지만 일단 HTS 상에서 공시를 제공한 게 18년도 것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물론 전자공식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은 또 더 나오긴 하겠지만 심플하게 최근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8년도 1월 9일이죠. 9일을 보면은 9일을 보시다시피 시가가 개파락해서 출발하고 추가로 저가가 3%, 하여튼 음봉이 나왔어요. 요 음봉이 한번 나왔고, 또 추가로 4월 6일로 가면 여기도 개파락 나오고, 이날은 그래도 양봉이 나왔네요. 그래도 어쨌든 전날보다 하락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7월 6일로 가보죠. 7월 6일로 가보면 18년도 7월 6일로 가보면 이날은 하락해서 출발하고 아예 하락을 했던 그런 하루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10월 달이죠. 10월 5일을 보면 보시다시피 장중에 오르긴 했어요. 장중에 오르긴 했지만 하락을 했던, 물론 당시의 시장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이 나왔던 18년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 19년도로 넘어가서 보면 1월 8일을 보면은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한번 쳤다가 그날은 별로 안 좋았지만 다음해부터 쭉 올라갔던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결국엔 뭐 이때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어쨌든 일단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한 날의 흐름은 썩 좋은 게 아직까지는, 지금 18년도에서 19년까지 5개 분기를 좀 봤는데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4월 걸로 보죠. 4월 보면 4월 5일 어디 있습니까? 4월 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가 보합에서 출발해서 장중에 쳤다가 음봉으로 마감한 그런 흐름. 그 다음에 7월 5일은 또 어디 있을까요? 7월 5일 보시면 7월 5일도 역시나 음봉이 출현한, 그 다음에 중간에 좋았던 적이 몇 번 있긴 해요. 근데 하여튼 대부분은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10월 8일은 중간에 좋았던 적, 요날이네요. 시가가 살짝 떠서 출발하고 상승했던 요날, 그 다음에 쭉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 번 정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그 다음에 20년으로 넘어와 봅시다. 20년도 1월을 보면은 8일인데 8일은 이때도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던 부분이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0년도 4월인데 4월 7일, 이제 4월 7일이면은 코로나 급락장 이후 올라오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4월 7일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가 뜨고 아쉽게도 음봉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7월 7일 보겠습니다. 7월 7일 시가 뜨고 그냥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10월 8일을 보겠습니다. 10월 8일 같은 경우도 시가 뜨고 음봉, 이런 식의 흐름. 그 다음에 11년 1월 8일을 보면 1월 8일을 보면 이날은 굉장히 강력하게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날이 고가를 역사적인 좀 고가를 찍은 그런 날이었죠. 이때 정말 투자 열기가 강렬했던 그러한 시기였다 보니까 투심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붙으면서 삼성전자가 고가 8% 정말 이 덩치 큰 종목이 엄청난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인데 봅시다. 4월 7일을 보면은 4월 7일 요때 음봉이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월 7일 보겠습니다. 7월 7일 보면 역시나 음봉. 그 다음에 10월 8일 보겠습니다. 10월 8일 음봉이 출현했다. 그리고 22년 1월을 보면 1월 7일이 여기네요. 여기 시가가 떠서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가가 떠버리니까 딱히 장중에 많이 움직인 폭은 없어요. 없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와르르 무너졌던 전력을 갖고 있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4월 7일을 보면 4월 7일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4월 7일을 보면 요때도 음봉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7월 7일을 봅시다. 7월 7일을 보면 요 날은 이제 시가가 보합에서 출발해서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음봉이 굉장히 많았고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제 시가가 이렇게 생겨서 양봉이 제대로 딱 나온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했을 때 분기 중에 4번만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다 음봉 시가가 떠서 전날보다 상승했다고 해도 딱히 뚜렷하게 흐름이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연출됐다라는 거 체크를 해봤을 때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를 주목을 해봐야겠고 또 한편으로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요 분봉으로 오늘 막판에 밀어버린 게 굉장히 찜찜해요. 이렇게 밀어버리고 삼성전자가 다음날 좋았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혹시 이 22이동평선을 지켜주는 액션이 나오려나 아니면 요 갭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오려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아예 예상치 전망치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올 경우에 시가가 그래도 뜨겠죠. 어느 정도 개인들의 매수가 붙으면서 그럴 경우에는 시가 떴다가 살짝 쳤다가 62이동평균선에 막히고 밀릴지 그런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정말 매수하고 싶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이 들다라고 하더라도 내일만은 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추가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과 역사적인 18년도부터의 이런 분기 실적 잠정치 실적을 발표할 때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본 캔들로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항상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반영돼서 그런 건지 물론 항상 워낙 많이 땡겨와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하면서 잠정 실적 발표한 날 주가 흐름이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정리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오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